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에 비단은요, 요즘 기업들이 적게는 몇십 대, 몇백 대에서 많게는 몇만 대까지 리눅스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리눅스 서버에 관련돼 가지고 보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또 리눅스 자체가 서비스 단종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눅스에 대한 현안들이 기업들이 많이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수세코리아의 관점을 오늘 최근홍 수세코리아 지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몇십 대에서 몇만 대까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죠. 현존한 것들이고. 그래서 오늘 그런 그 현안들, 유지보수라든지 또 보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특히 보안 같은 건 요새 보면 기사가 큼직큼직한 보안 사고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시의적절하게 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신사 보안 사고로 이제 유심 관련된 데이터가 다 유실이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혼란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하시고 저도 그 통신사를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만 바로 다음 날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혹시나 해서 이제 유심을 교체하러 갔다가 동네 이제 대리점에 유심 재고 확인을 하고 유심은 당분간은 교체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심 보호 서비스라든지 각종 그 금융 관련된 사고 방지 이런 이제 서비스들만 일단 반영을 했었고요. 적용을 했었고 다시 오늘 세션 준비하면서 보니까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유심 정보를 복제를 해서 다른 기기에다가 유심을 복사해 가지고 뭔가 제2의 범죄를 하는 이런 것까지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세간의 이목을 좀 집중시켰던 큰 사건이다 보니까요. 근데 그 사건의 내막에 그렇게 큰 회사가 보안 관련돼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왜 이제 그런 보안 관련된 사고가 생겼으며 또 그렇게 보안 관련된 사고가 생긴 이후에 그럼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는 좀 생각하고 시사할 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센트오스나 레딧이라든지 또 지원 종료가 돼가지고 더 이상 지원 안 하고 지원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야 된다. 이런 이슈들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도 많이 있죠, 지금. 센트오스 쓰시던 고객들도 많고 특히 국내 리눅스는 레딧이라는 회사가 상당 부분 시장 점유율 거의 독점 수준의 그런 장악력을 가지고 많이들 이제 공급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리눅스가 이제 리눅스 그 버전 5부터 6, 7, 8, 지금은 현재 9이고 최근에 리눅스 10이 이렇게 릴리즈가 됐는데 기업 현장을 보면 아직도 그 레딧 5 버전을 쓰시는 고객도 있다 그러고 또 6 버전을 쓰시는 고객도 있다 그러고 또 많은 고객들이 아직 7에 머물러 계시고 이제 7 버전을 쓰시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따 발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6월 30일부로 기본적인 그 서비스가 유지보수 서비스 그래서 주요한 그 보안 패치라든지 주요한 어떤 기능의 어떤 그 결함, 버그 픽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단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계속 받으려면 뭔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익스텐디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로 이제 가거나 또는 많은 노력과 리스크를 수반해야 되는 또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미션 크리티컬한 되게 중요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기업 운영팀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고민이고 그렇다고 계속 이제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도 큰 부담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맞는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담도 회피하면서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도 이렇게 대폭 이렇게 뭔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현실적인 대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수세 MLS 또 MLM이라는 그런 단어 다소 생소합니다만 이미 톡화이티를 통해서 제가 기존에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수세 멀티 리눅스 서포트,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라는 요 두 가지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기업들이 처한 그 리눅스 현안, 여러 가지 리눅스 관련돼서 뭐 현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선정을 해서 그 리눅스 현안에 이 솔루션들이 어떻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형태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오늘 아까 PD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던 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기본적으로 리눅스 관련된 여러 현안 중에 가장 오늘 초점을 맞출 두 가지 현안을 좀 짚어보고 그 두 가지 현안에 딱 그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 리눅스 서포트, 멀티 리눅스 매니저라는 걸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잠깐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이 멀티 리눅스 매니저가 어떻게 그 현안을 이렇게 해소해 드릴 수 있는지 실제 시스템 시연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남는 시간 동안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멀티 리눅스 서포트는 이전에는 수세 리버티라는 그런 저희 그 오퍼링 이름으로 제품명으로 또는 서비스명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세 리버티라는 게 고객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품의 어떤 이름을 정하고 그 시장에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영업을 했었는데 이 돌아오는 피드백이 멀티 리눅스 수세 리버티 리눅스 이러니까 이게 마치 독립된 배포판, 리눅스 배포판으로 이해를 이렇게 하시고 혼동스러워 하시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 수세 멀티 리눅스 서포트라는 거는 기존의 그 수세 리눅스 또는 레드햇 리눅스와 같이 이렇게 독립된 그런 개별적인 배포판이 아니라 기존의 레드햇 리눅스를 쓰시는데 서포트 채널만을 변경하는 그냥 지원 서비스 채널의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해서 그 의미도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하고 또 여기 안에 수세 리눅스뿐만 아니라 센토스, 그 다음에 레드햇 리눅스를 이렇게 함께 지원하는 이런 여러 리눅스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수세 멀티 리눅스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바꿨는데요. 네네. 상당히 직관적이고 사람들 이렇게 들으시는 고객들께서 바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멀티 리눅스 매니저는 기존에 멀티 리눅스라는 걸 빼고 수세 매니저라고 해서 수세가 이제 수세가 공급하고 있는 배포판인 수세 리눅스 이외에 레드햇 리눅스, 센토스, 럭키, 뭐 알마, 오라클 리눅스, 기타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들과 그 버전들 또 그런 어떤 배포판 버전들이 클라우드나 온프렘 또는 엣지 환경에 어쨌든 CPU 메모리가 있는 리눅스 OS가 있는 모든 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리눅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그래서 통합 관리라는 게 오늘 이제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보안 관리도 되고 또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데이트, 또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어떤 그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포함한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리눅스가 아니라 여러 리눅스, 멀티 리눅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그래서 저희도 수세 매니저라는 이름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마련을 했습니다. 리눅스 관련 현안을 보면 뭐 오늘은 그 레드햇 리눅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뭐 짧게 줄여가지고는 렐이라고 하고 렐 7 관련된 그 어떤 현안에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여기 내용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 렐 7의 유지 관리가 이제 종료가 돼서 이제 확장된 라이프사이클, 그 익스텐디드 뭐 라이프사이클 서포트 또는 롱텀 서포트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만 그래서 확장된 라이프사이클 단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떠냐면 기존의 렐 7의 구독을 유지하고 있던 고객 입장에서는 확장된 단계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크리티컬 또는 임포턴트한 그런 보안 이슈에 대한 패치나 긴급한 주요 버그 픽스를 이제 제공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게 EOL 형태로 이제 들어가서 라이프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렐 7을 쓰시던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6월 30일 이후에는 이런 이제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심각한 보안 위협에 뭐 필요한 보안 패치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보안 패치를 받으려면 Extended Life Cycle Support를 구매해야 되는 거죠. 구매해야 되는. 네. 예. 그것이 근데 뭐 기존 매년 내는 서브스크립션 비용 네, 대비 추가 뭐 50% 50% 예를 들면 뭐 어. 저희가 근데 익숙히 이제 듣고 있는 거는 네. 추가 50% 이상을 더. 야. 종래 이제 서버당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네. 100만 원 또는 뭐 그 이상을 뭐 줄 네. 수도 있습니다만 100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6월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서버가 100만 원이면 서버당 100만 원이면 1000대를 운영한다. 10억이 하면 10억이잖아요. 예. 10억인데 거기에 이제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 추가되니까 예를 들면 한 15억이 되는 15억을 매년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매년 이제 네. 구독이 되는 그런 형태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레드 8이나 레드 10으로 뭐. 레드 8이나 9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라이프사이클 서포트를 이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시는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두 대가 아니라 뭐 100대 그렇죠. 이상 이렇게 네. 굉장히 그 많은 서버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서버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 일이라는 게 사실은 거대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예,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는 걸 굉장히 좀 주저하고 계시고 쉽게 선택을 못 하시고 그러자고 이제 남아있자니 이제 계속 보안 패치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이제 비용. 요즘 이제 비용 절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테마고 CIO나 경영층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한 방안들을 이제 찾고 있는데 그런 어떤 비용 상승의 그렇죠. 어떤 그런 부담을 이제 안게 되는. 그러니까 AI라든지 뭐 신규 투자도 아니고 예. 기존에 있는 IT 인프라에 대해서 비용을 줄이면 줄였지, 그죠? 늘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예. 경영자들은 싫어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이제 적합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뭐 저희 경쟁사 가격 체계를 이렇게 뭐 오픈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 서브스크립션의 어떤 그 가격 체계가 네. 기존의 소켓 CPU 단위에서 이제 코어 단위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래서 작게 바뀐 거네요. 예, 코어 단위로 쪼개면서 여기 보시면은 12코어까지의 장비에서는 뭐 기존보다 오히려 작거나 그리고 싸지는 작게 싸진 경향이 있는데 코어 수가 커지는 그래서 서버 용량이 커지면 급격하게 이제 코스트가 증가하는. 저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2024년 4월 1일, 6월 1일, 뭐 작년 4월, 6월부터 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서 신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네. 이제 뭔가 그 레드햇을 이제 인스톨해서 쓰시는 고객들은 이제 코어 단위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이제 가격 부담이 이제 많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코어 집중도 높은 CPU 쓰는 그렇죠. 고객들은 치명적인 거네요. 아주 그냥 한 몇 배야 저게 한 거의 7, 8배. 80유로에서 790유로니까 10배. 9배 가까이. 아니 저희가 AMD CPU 만드잖아요. AMD 나왔을 때 AMD 분이 항상 좀 자랑한 게 저희는 이제 코어 집중도 높아가지고 CPU 하나에서도 뭐 96코어 뭐 이렇게 다 하니까 저 라이센스 수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렇죠. 이제 안 되는 거네요 이제. 이제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단위 CPU의 그 코어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CPU 칩셋 하나에 뭐 128코어 그렇죠. 뭐 이렇게 네네. 막 이제 넘어가는데 맞아요. 그러면 네. 서버 용량은 기존 대비 10배, 20배가 늘어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100대, 200대가 해야 될 일을 한 대가 하는데 네네. 이제 코스트가 그만큼 이제 줄다 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새로운 이제 가격 체계들을 이제 두게 되고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와는 다른 워크로드들이 이제 필요해서 과거보다 그렇죠. 훨씬 CPU 파워를 더 크게 먹는 그런 어떤 그 업무들이 계속 이제 정보화가 되고 이러면서 어떤 서버의 어떤 용량이 이제 계속 가속화되면서 커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제 코스트가 이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크게는 이제 가만히 있더라도 가격 체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라이프사이클 서포트의 기본 체계 때문에 작년 6월 말부로 지원이 종료된 렐7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동일한 서포트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비용을 이제 상당 부분 인크리즈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바뀐 가격 체계 때문에 클라우드상에서 좀 더 높은 집중도가 높은 고사양 서버들을 쓸 때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뛰는 이 두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클라우드 쪽이 훨씬 더 많이 뛰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뭐 기존대로 이제 CPU
단위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싱이 아니고 이제 코어 단위로 이렇게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그럼 시장에서 뭐 지금 아까 같이 렐7 쓰고 있는 데나 아니면 이제 퍼블 클라우드 쓰고 있는 데나 이 두 군데 쓰고 있는 쪽의 기업들이 많이 문의가 많이 오겠네요. 네, 많이들 이제 문의. 비중은 어느 정도 비중은 아직까지는 이제 렐7 쪽에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다른 현안은 사실은 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때 뭐 전국을 이렇게 뒤흔들었죠. 통신사의 그 유심 정보가 이제 누출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심 데이터하고 개인 정보들이 네. 해킹을 통해서 뭐 2천 몇백만 건이 어디론가 이제 유출이 돼서 제2, 제3의 어떤 보안 사고들의 위협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각종 뭐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오늘 조금 이제 그 포인트를 좀 두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리눅스 서버 또는 인프라의 보안, 어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인베스트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방어 체계는 없기 때문에 아까 뭐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잘못을 통해서나 어쨌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어떤 허점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보안 체계가 이제 뚫리게 되는데 그러면 뚫리고 나서의 대응은 어떨까? 예를 들면 여기 뭐 리눅스 서버가 한 3만여 대라고 그래서 그 통신사에 예, 어마어마한 규모의 리눅스 서버들이 있는데 뭔가 그 취약점이 발견이 돼서 뚫렸어요. 그러면 이게 뚫린 게 도대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 어떤 서버들에 어떤 업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서버들을 선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1차 발표, 2차 발표할 때까지 근 2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20일 동안은 뭐 조치를 하면서 뭔가 파악을 했겠지만 네. 파악하는 데만도 벌써 한 달여 시간이 이제 걸리면 사실 그 구간도 역시 이제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는 파악 자체가 어렵고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서 수기로 일일이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소를 해서 뭔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즉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 전체 중에 해당되는 그 취약성이 영향을 미치는 해당되는 제품들 그 다음에 이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는 패치 네. 이 패치가 이미 적용되어 있는 서버는 몇 개고 적용되어 있지 않은 서버는 몇 개라 이런 서버들을 확인해서 바로 즉시 패치 적용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인식부터 사건 해결까지의 그 과정 윈도우를 굉장히 확 줄여서 제2제3의 PS 그러니까 시스테매틱하게 뭔가 자동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동화시키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어떤 솔루션이 왜냐하면 이제 3만 대 이 3만 대라는 그 환경이 단일한 배포판에 단일한 버전이 아니고 다양한 배포판에 그렇죠. 다양한 버전 환경일 터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이제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보안 사고에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뭐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한 이후 효과적으로 대비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 체계를 도와주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그 보안 사고가 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뭐 제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또 비즈니스의 어떤 그 명성에 대한 뭐 손해. 그래서 이번 벌써 뭐 저 통신사는 굉장히 명성이 많이 지금 깎인 거죠 지금. 명성도 그렇고 가입자도 그렇죠. 뭐 이동도 많이 했을 거고. 네. 여기에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통해서 뭐 큰 벌금까지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결판은 안 났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또는 적절히 조치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서버 보안이라는 분야는 예전부터 몇십 년 됐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통신사도 분명히 뭔가 이게 서버 보안에 대한 것은 뭔가 했을 텐데
그것을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것을 매번 업데이트하기 그게 쉽지가 않나 보죠,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저기도 제가 이제 쭉 조사된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보안 관련돼서 이런 통신사 같은 경우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보안 적격 심사나 실제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 그 관리 감독을 하고 감사 보고서를 내고 어느 수준 이상을 맞추고 있는지 또 맞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시정 공고 제시를 통해서 계속 수준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면에는 이렇게 수많은 서버에 해당되는 패치들이 적절히 시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쉽지는 않다. 뭔가 시스템적인 관리가 거기서 약간 미약한 것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으로 멀티 리눅스 서포트라는 옵션을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배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세가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변경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렐7 쓰고 있으면 렐7 그대로 쓰는 겁니까? 그대로 렐7을 이제 쓰시는 거고요. 지원만 이제 수세로 받는 거예요? 지원만 이제 수세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렐7을 그대로 이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소스 코드 자체는 CentOS와 렐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저희가 뭐 보안 패치라든지 커널 패치 또 기능 업데이트, 버픽스들을 이제 반영을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적용했을 때 기존에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상호 운영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0%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entOS 렐에 완전히 저희로는 이제 컴플리트한 바이너리 컴패터블 100%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커널 바이너리 인터페이스를 이제 보장을 하는 테스트를 다 수행을 해서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운영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버그픽스와 보안 패치를 이제 제공을.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왜 그럼 가능하냐? 이게 리눅스 커널은 특정 벤더,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픈소스니까. 오픈소스고 커널을 디벨롭먼트 하는데 한 만여 개의 멤버, 커뮤니티, 크게 보면은 하드웨어 업체들, 인텔, AMD와 같은 하드웨어, 칩셋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와 같은 소프트웨어 배포반 업체, 그래서 레댓, 수세, 기타, 오라클 이렇게 해서 커널을 이렇게 다 모아서 함께 만들어서 공유하고 특정 커널을 가져다가 이제 거기에 나만의 약간의 색깔을 입혀서 배포판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커널 레벨에서는 리소스를 거의 공유하고 동일하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패치를 하는데 이게 결국 오픈소스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레댓이 올린 패치를 저희가 테스트해서 공급을 하거나 저희가 또 저희 고객이 레댓을 쓰시면서 그 보고한 케이스에 따라서 저희가 시큐리티 패치를 만들면 그것도 오픈소스로 돌려서 공유하는 이런 어떤 순환 메커니즘, 오픈소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바이너리 호환성은 또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영문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멀티 리눅스 서포트라는 게 크게 4가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포판으로 보면 CentOS와 레댓 리눅스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래서 CentOS를 대상으로 하는 멀티 리눅스 서포트가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베이직 이 2개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업데이트만 받습니다. 그래서 CentOS에 대해서 CentOS 7에 대해서 2028년 6월 말까지 버픽스, 시큐리티 패치, 시큐리티 패치에 보안 대해서 패치. 보안 패치, 특히 이제 시베리티 7 이상의 크리티컬한 그 보안 패치를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걸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래서 받은 다음에 수동으로 패치하고 그 패치는 이제 수세 매니저와 같은 이런 툴을 써가지고 툴을 써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 베이직은 그런 패치에다가 저희가 기술 지원 서포트까지를 같이 포함한. 그래서 이 기술 지원 안에는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와 같은 그 툴이 인베드 돼 있어서 패치를 내려받아서 수세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통해서 일괄 적용하는 그런 환경들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댓 리눅스, 렐에 대한 어떤 서비스로 멀티 리눅스 프로페셔널과 멀티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2가지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프로페셔널하고 엔터프라이즈 모두 렐 7에 대해서 2028년 6월 30일까지 롱텀 서포트를 하는 거로 돼 있고 24/7의 프라이어티 서포트를 제공하고
멀티 리눅스 매니저가 번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패치 적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이 툴을 통해서 자동화될 수 있는데 차이는 이 엔터프라이즈는 수세 리눅스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리눅스를 쓰시고 계시고 내가 새로운 서버를 이렇게 들여서 리눅스를 이렇게 인스톨하려고 그럴 때 레딧을 설치하셔도 되고 다른 리눅스 설치하셔도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수세 리눅스를 설치하신 이 수세 리눅스에 대한 서포트까지 저희가 공급을 해서 레딧에 대한 패치 버그픽스, 수세에 대한 패치 버그픽스를 저희가 채널을 양분해서 이제 같이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벤더에 대한 어떤 종속성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듀얼 벤더 스트래티지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고객들한테 적합한 그래서 크게 센터OS 대상 라이트, 베이직 라이트는 패치만 드리는 거, 베이직은 기술 지원 서비스도 비즈니스 업무 시간 에 이제 평일에 제공해 드리는 거, 그다음에 레딧 대상으로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조금 정리가 좀 될 수 있는데 이제 렐 5, 6를 쓰시는 고객들은 사실은 LTSS까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레딧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세 같은 경우에는 멀티 리눅스 서포트에 대해서 익스트림 서포트라 그래서 고객이 요청을 하시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적지 않은 비용이긴 합니다. 워낙 오래된 버전이고 그래서 근데 고객이 워낙 시스템이 중요하고 나는 5에 어떤 시점까지는 계속 있어야 돼 그러면은 뭐 그 요청 베이스로 저희 협상을 네네.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있고 또 렐 6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리액티브 LTSS라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부담이 이제 적은 그런 옵션으로 고객이 리퀘스트를 하면 렐 6에 대한 서포트도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고 렐 7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LTSS가 24년 기본 제너럴 서포트가 작년 6월 말, 그다음에 LTSS가 28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로 어나운스가 돼 있어서 지금 렐 7을 쓰시는 고객들은 요 익스텐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통해서 더 많은 구독 비용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고 계신데 수세는 여기에 기간을 한 8개월 정도 더 늘려가지고 2029년 2월 말까지 서포트하는 거로 이렇게 기간을 좀 연장을 했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여기 렐 7으로 되어 있는 요 서포트는 레이티스트 마이너 릴리즈라서 7.9 버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8, 7.6, 그래서 7.1부터 중간에 마이너 버전들에 대한 서포트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수세 멀티 리눅스는 그거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거로 이렇게 어나운스를 해서 보시면은 2029년 2월까지 여기는 요 익스텐디드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기존 구독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기존에 서버당 렐 7에 대해서 서버당 100만 원을 매년 서브스크립션 피로 냈는데 레딧의 정책에 해가지고 그 익스텐드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안 패치 받으려면 거기다가 1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수세 멀티 리눅스 서포트를 받으면 기존에 100만 원 냈던 서브스크립션 비용보다 더 적은 예를 들면 한 70만 원, 80만 원 그렇게 내면 된다? 그런 옵션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국내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디 혹시 지금 이제 레딧으로 이제 쓰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막 이제 생기고 있고요. 센터OS를 쓰면서 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로는 KT 클라우드, 뭐 대기오 이런 기업들이 좋은 성공 사례로 저희 뭐 홈페이지에 가시면 윗소리까지 이제 나와서 뭐 대기오 같은 경우에는 수세 매니저까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안정적인 패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그러니까 대기오는 기존에는 다 모든 게 센터OS로 모든 서버들이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어떤 고객들이 있으시고 최근에는 이제 레딧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점차 이제 점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이 지금 노크를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나 작년에 6월 말에 이제 어나운스된 이후에 이제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라 고객이나 또는 파트너사 입장에서도 이제 고객들의 불만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대안들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관심들을 이제 많이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보통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 호환성까지 다 미리 테스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테스트한 기간이 물론 서버 대수에 따라 애플에서 다르겠지만 한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거는 고객들이 테스트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저희가 이미 API 테스트를 다 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건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별도로 호환성 테스트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는. 그래서 저희가 바이너리 100% 컴패터블한 그런 그 어떤 아티팩트라고 하죠. 그 소프트웨어 팩트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러 배포판, 멀티 배포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거 그대로 쓰시면서 마이그레이션 없이 계속 기술 지원, 보안 패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레딧을 통해서 패치를 이제 받으셨다라 그러면 그 패치 받고 있던 그 포트를 끊고 스위치 오버해서 새로운 포트로 그래서 패치나 수세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포트를 받는 경로만 이게 전환하시는 경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으실 때 100% 바이너리 컴패터블한 그런 패치를 받으시는 거고, 30년 동안 검증된 저희 글로벌 엔지니어링 팀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기술 지원을 이제 확보를 하시면서. 그러면 요 스위치 오버하고 뭐 호환성 체크까지 해가지고 보통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뭐 멀티 서비스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딱 기간은 사실은 뭐 서버 대수나 이런 것들에 딸립니다만, 저희가 이제 수세 매니저를 쓰신다라 그러면 수세 매니저에 해당되는 서버들 등록하고 채널 열어서 그 서브스크립션 등록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뭐 그 잠깐 소개가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레딧을 쓰시는 고객 입장에서 상표가 레딧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 로고 없이 그냥 쓰고 싶어 그러면 로고를 이렇게 지우는 그런 작업들, 저희 용어로는 뭐 리버레이트 한다 이렇게 하는데, 수세 매니저에 그런 어떤 스크립트가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레딧 그 서버들의 레딧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로고 패키지들 이런 것들만 딱 이렇게 지워서 등록해서 쓰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별로 시간이 그냥 사실은 변경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이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렇게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이제 보시면은, 현재는 레딧 리파지토리에 레딧 리눅스라는 이 형태로 이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그 패키지 패치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고 계신데, 이것들을 이제 끊어내시고 그래서 이제 요 레딧 인스턴스 내에서 디브랜딩 과정을 통해서 상표와 로고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이제 제거하면서 관련된 일부 파일들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수세 멀티 리눅스 서포트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똑같은 거에 요 로고만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해당되는 리파지토리가 수세 멀티 리눅스 서포트 리파지토리로 바뀌고요. 그 리파지토리 매니지먼트 툴이나 커스터머 센터를 통해서 이제 요 패치들을 지속적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멀티 리눅스 매니저라는 이런 솔루션에 직접 연결해서 자동화해서, 요건 이제 수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패치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고, 요건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통해서 동기화되는 거를 통해서 자동으로 관리하는 이런 이제 라우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패치, 예를 들어 CentOS 7, 요 렐 7도 마찬가지입니다. MNS 7으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RPM이 이제 동일하고요. 동일한 RPM에 패키지하고 벤더 네임만 이렇게 저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요것만 스위치를 해서 나머지는 100% 똑같습니다. 그리고 로고 파일만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일부 파일 사이즈 변경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실제 뭐 소프트웨어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그런 로고 파일 패키지 이런 것들만 삭제하고 ABI 관점에서, 호환성 관점에서 문제 없도록 이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작업들을 이제 리버레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제 수세 매니저에 그 해당되는 스크립트가 반영이 돼서 렐 서버가 등록이 되고, 그걸 확인해서 그 리버레이트 스크립트를 돌려서 그걸 수세, 방금 이렇게 보신 이렇게 변경시키는 이런 작업을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빠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느리게 보시면 컨피규레이션에 자동 활성 컨피규레이션 수세 리버레이트라는 요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해당되는 해당되는 서버에 리버레이트라는
어떤 포뮬러를 이제 저장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인스톨드 프로덕트가 방금처럼 이렇게 렐 리파지토리에 이제 해당되는 그 패키저 이름만 이렇게 변경이 돼서 수세 MLS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 이제 툴들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이런 것들 이제 가능하게 해드리는 멀티리눅스 매니저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직관적입니다. 리눅스 관리에 아까 이제 현안 두 가지 비용과 보안, 보안 관점에서 시큐리티를 확보하고 또 뭐 각종 규제 기관들이 요구하는 이제 감사 그렇죠. 관련된 부분하고 또 계속되는 시스템 패키지 업데이트하고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다양한 리눅스를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인프라 환경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뭐 하이브리드 환경, 엣지 환경에 보시면은 프로비저닝, 이미지 빌딩, 패키지 매니지먼트, 패치 매니지먼트, 설정 관리, 워크로드 어떤 조정, 리디플로이먼트 같은 이런 실제 작업들을 자동화하고 가상 환경에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전체적으로 이제 수세 매니저가 수행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배포부터 모든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손쉽게 이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세 리눅스, 오라클 리눅스, 우분투, 아마존, 뭐 로키, 레드, 센토스, 데비안에 이르는 이런 다양한 리눅스들을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뭐 하이브리드 환경 또는 엣지 환경이나 각종 가상화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을 해서 그런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뭐 버추얼 환경에서 뭐 가상화 호스트나 클라우드 존에 그러니까 내가 통상 그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 데이터 센터 내의 서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가상화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있는 우리 그 버추얼 머신 VM들도 다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관리를 하면서 보시면은 이제 버추얼 시스템이고 이제 AWS 존의 특정 인스턴스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까지도 얘가 한 번에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기능들이 뭐 취약점을 검사를 해서 뭐 패치 적용하고 또 뭐 솔트 스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 자동화, 다양한 이제 스크립트를 뭐 적용을 해서 뭐 자동화하는 뭐 이런 작업들, 또 시스템 안에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대시보드 모니터링 관련된 그런 화면들이 레디메이드 된 화면들이 이미 인베드 돼 있어서 따로 내 리눅스 환경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화면을 개발하지 않아도 수세 매니저의 그 서버만 등록을 하면 해당 서버에 기본적인 매트릭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런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패치 같은 경우도 CV 그 익스포저 그 취약점과 그 취약점 DB들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동기화를 하면서 취약점 DB를 그 마이터에 있는 마이터 그렇죠. DB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기화해서 취약점 DB들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산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하고 연결을 해서 취약점의 패치가 적용되어 있는 서버들, 적용되어 있지 않은 서버들 이런 것들을 다 식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하나의 리포트로 나오고 패치 대상 선정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매뉴얼로 즉시 또는 배치 잡으로 수동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패치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작업들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몇백 대, 몇천 대 되는 다양한 리눅스 서버들에 대한 저거를 취약점을 매번 스테이트를 체크해가지고 패치를 매번 업데이트 시킨다는 것도 큰 일이잖아요. 수동으로 한다면 불가능하죠. 거의. 그러니까 아까 보였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보안팀에서는 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실제로 뭐 여러 도구들을 쓰고 뭐 할 텐데도 불구하고 워낙 서버 숫자가 많고 또 업데이트 해야 되는 패치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하다 보면 누락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그게 이제 뭔가 인식되지 않는 위험한 그런 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에 대한 그 어떤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애자일한 업데이트는 사실
보안의 기본인데 그렇죠. 그것이 그동안 잘 운영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은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아직도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멀티 리눅스 매니저를 항상 함께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거의 모든 고객들이 굉장히 핫한 어떤 관심들을 보여주세요. 네, 이런 게 있었냐. 그래서 네. 같이 이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시고 적용들을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는 지금 통신사 사례도 있고 앞으로 다양한 이제 보안 사고들이 요새 큰 것들이 자꾸 터지잖아요. 네. 지금 이제 더 많이 터질 것 같고. 이제 리눅스가 이제 클라우드의 또 어떤 가장 핵심 인프라가 되면서 또 어택 팩터라고 어택의 어떤 파사드 면이 접근면이 그렇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약점 그다음에 공격 횟수도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오늘 그런 것 내용까지는 포함 안 됐습니다.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격당할 가능성이 점점 이제 커지는 거기 때문에 공격에 대비해서 공격 자체가 불가능하더라도 원천 방어하는 것 플러스 이제 뭔가 아이덴티파이 식별이 됐을 때 그걸 빠르게 조치해서 후속적인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거기에 자동화 환경 내에서는 솔트 스택뿐만 아니라 앤서블 플레이북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기존에 앤서블 플레이북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구성하셔서 자동화 하셨다라 그러면 그걸 따로 개발하실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수세 매니저에 통합을 해서 바로 재활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솔트는 앤서블하고 유사한 자동화 그렇죠. 자동화 거죠? 툴이라고. 이제